인사 담당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읽어보고 먼저는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다 PDF로 해서 일단 보내요. 보내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글자 수가 1000자인데 1000자가 넘어가서, 또는 글자 수가 1000자인데 400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임의로 다 빼냅니다. 여기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소서가 1000자라고 하면 몇 자까지 주는 게 좋을까요? 800자? 800자? 700자? 80에서 90% 정도가 가장 좋아요. 80에서 90%. 500자입니다. 그럼 몇 자에서 몇 자까지일까요? 80%면 몇 자죠? 500에 80%? 400. 90%는? 맞아요. 450. 네. 그 정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꾸역꾸역 채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알겠죠? 하여튼 자소서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가 뭔지. 혹시 다녀서 NCS라는 걸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NCS. 공공기관 들어갈 때 필요한 겁니다. 들어는 봤죠, NCS. 근데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의사소통 능력. 뭐지? 취업 관련된 건데 왜 소통 능력? 네, 필요합니다.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능력이 있고요. 편안해 보이는 사람. 요거는요, 면접 파트인데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두 개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선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소서가 날카로워야 되는데 제가 취업 쪽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저도 분석을 하게 됐어요. 저도 공돌이다 보니까 제가 자기소개서가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나오는 4가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문항이 전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지원을 하실 테죠, 훗날에. 근데 어떤 문항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너럴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뉘앙스로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원동기입니다. 지원동기. 지원동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지원동기를. 지원동기의 의미가 뭐죠, 이게? 지원동기? 이 친구 왜 지원했냐고 우리한테. 요거는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요거를 적어주세요. 우리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강의하는 게 좀 습관인데 마이크를 쓰고 하는 게 살짝 어색합니다. 근데 마이크를 쓰고 할게요. 오늘은 우리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겁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얘를 대체? 솔직히 동종업계 얼마나 많아요, 여기. 그쵸? 얼마나 많아요.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릴게요.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품 분야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뭐 삼양도 있고요, 오뚜기도 있고 뭐 많은데 그 기업들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장들. 그 수장은 창업을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창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임직원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삼성.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성.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삼성 처음에 밀가루였습니다. 전환하기도 했죠. 밀가루에서 갑자기 바이오 쪽으로 하고, 중간에 르노삼성이라고 자동차 쪽으로도 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빠지긴 했고, 지금의 메인은 반도체긴 하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밀가루였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점점 사업이라는 걸 한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 하다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된 건데, 여러분들 그 사업을 건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 사업에 관련된 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 기업의 홈페이지. 기업 분석이라고 들어봤죠? 기업 분석을 별게 아니고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의 명칭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의 명칭, 명칭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내 자소서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지원 동기에다가. 내가 다른 회사를 보니까 너네 회사 이 사업 참 잘하더라. 근데 내가 다른 회사를 봤는데 이것만큼은 너네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그 사업의 명칭입니다. 이것만큼 너네가 참 잘해서 내가 다른 회사 말고 너네 회사에 내가 지원했어. 근데 내가 너네 회사 오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썼던 거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네 회사에 입사해서 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라고 말해준 게, 그게 지원 동기예요. 이게 추후에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한 사례는 가깝네요. 여기 생명과학연구원 전산직으로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지원 동기만 물어보고 그 면접을 끝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지원 동기만 물어봤어요. 지원 동기.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어요. 전산직에 7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최종 면접에 1명 뽑는 자리였어요. 7대1이죠. 경쟁률을. 지원 동기만 물어보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나 중요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알겠죠? 두 번째, 직무수행계획, 입사후 포부입니다. 직무수행계획, 입사후 포부. 저는 강의할 때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왜 물어볼까요, 얘를? 물어보는 이유. 직무수행계획, 입사후 포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떤 뉘앙스로 써야 될까요? 얘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그만한 연봉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그 이외에 내가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 이제 졸업증이죠. 졸업증이 있다라고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원을 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1년에 몇 천만 원씩 초봉 3천, 4천, 5천 출연료 가실 분들은 6천, 7천부터 시작을 해요. 선임급은 그만한 가치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는 건 오케이. 근데 이분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는요 이것도 할 거고요, 이것도 할 거고요, 이것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열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열식으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나열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손에 잡히게 껴야 된다. 왜냐면 계획이다 보니까 미래일입니다. 미래일.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한참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으로 구조화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샘플을 가져오긴 했어요. 뒤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는 일단 나열식으로 가졌어요. 일단. 왜냐면은 구조화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만 채워 넣으시라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살만 채워 넣으시고 좀 더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 몫인 거고 저는 일단 나열식으로 가지고 와봤으니 걔를 참고하셔가지고 구조화를 하시면 되는데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 자 그럼 단기적 계획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는 회사마다 직무기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 여기 없는 겁니다. 직무기술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직무기술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보면은 보드마카가 여기 있네요. 직무기술서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Y축에 해당되는 애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직무, 수행, 내용 여기 적혀 있어요. 모든 직무기술서 다. 그리고 살짝 밑에 지금 뭐가 적혀 있냐면은 필요 지식이라는 게 적혀 있고요. 그 밑에 필요 기술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샘플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제가 적어드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직무기술서에서. 다른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정말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다 그냥 날리셔도 돼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직무기술서라는 거 혹시 누가 적어주는 줄 아세요? 채용 공고에 같이 보통 첨부파일 많이 올라와요. 채용 공고면은 보통 누가 생각이 나요? 인사 담당자. 근데 인사 담당자가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못 적어요. 누가 적는 여러분들 선배. 입사했을 때 만날 팀장. 즉 현직자입니다. 현직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족보 알죠? 족보 다들 잘 챙겨 놓으셨죠?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족보. 취업할 때 족보입니다. 현직자가 친히 알려준 거예요. 제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와주세요. 죄송하지만 이 일과 연관된 없는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면접에서 말씀하시면은 채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직자가 직접 쓰고 인사팀에게 보내는 겁니다. 인사팀장급들이 다 모아요. 각 분야 팀장님들을. 이번에 2025년 상반기 채용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이죠. 혹시 각 팀마다 몇 명 인원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몇 명이요. 저희 몇 명이요. 저희 몇 명이요. 저희 몇 명이요. 자, 취업한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 팀마다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가 직무기술서 샘플을 보내드릴 테니까 해당 직무기술서를 채우셔서 저에게 다시 몇 월 며칠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적어주는 거가 이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단기적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 계획에. 직무기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단기적 계획에 들어가야